그날 오후 4시 김영수 32세의 심장은 죄악의 전율과 함께 미세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직장 동료이자 10년지기 친구인 박현준 34세와 함께 강남 변두리의 스크린 골프장 버디의 꿈 5번 룸에 있었다. 룸 안은 짙은 가죽 냄새와 눅눅한 담배 냄새, 그리고 비밀스러운 일탈의 공기로 가득했다. 아내 지훈 28세에게는 급한 업무 회의라는 뻔하고도 능숙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현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소 같으면 각자 집 근처에서 공을 쳤겠지만 이곳은 그들의 은밀한 타락을 위한 성역이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비공식적인 유흥 보조 서비스는 영수에게 결혼 생활의 지루함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해방구였다. 야, 오늘 공 기세 좋다. 이 기세로 18홀 다 돌면 내가 쏘는 거지. 현준이 캔맥주를 따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영수는 애써 평온한 척하며 현준에게 맥주를 건넸다. 어림도 없지. 오늘 내가 쏠게. 대신 내가 오늘 특별 서비스 콜 해라. 분위기 좋은 사람으로. 현준의 눈빛에 음흉하고 야비한 기대감이 번졌다. 당연하지. 솔직히 이 맛에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냐? 라운딩 재미는 도우미 캐디가 있어야 살지. 오늘은 기분 탓인지 더 짜릿할 것 같네. 영수는 문득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며칠 전 아내 지훈이 흘리듯 말했던 말이 떠올랐다. 장모님, 강미란 53세 여사가 남편의 계속되는 사업 실패 때문에 용돈벌이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본다고 했다. 설마 서울에 수백 개가 넘는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데, 그리고 장모님이 이 바닥에 발을 들릴 리가. 영수는 재빨리 생각을 끔찍한 망상으로 치부하며 접어버렸다. 좋아, 오늘은 내가 쏴라. 대신 예쁜 분으로 부탁드려야지. 영수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카운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 때문인지 약간 떨렸다. 10분 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심판의 시간이 임박한 듯한 불안감이 영수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들어오세요. 현준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덜컥 문이 열리고 룸 안으로 희미한 형체가 들어섰다. 그녀는 스크린 골프장의 캐디를 상징하는 짙은 핑크색 유니폼 셔츠를 입고 있었다. 흰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고 어색하지만 최대한 밝게 보이려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김영수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는 지진계처럼 요동쳤다. 그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맥주를 한 모금 머금으려던 영수는 그대로 동작이 화석처럼 굳었다. 현주는 이미 그녀의 미소를 향해 쾌활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라운딩 어머나, 김서방. 강미란 여사. 그의 장모님이었다. 시간은 정지했고 공간은 붕괴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배경음악만이 이 지옥 같은 순간을 채우며 잔인하게 울려 퍼졌다. 영수의 입에서는 맥주 대신 흡 하는 질식음만 간신히 나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캔맥주가 자신의 바지 앞섬을 흥건히 적시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장모님의 얼굴은 방금 전에 어색한 미소 대신 도덕적 파국을 맞이한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혼란, 수치심, 그리고 영수를 향한 서글픈 원망과 비밀을 공유하게 된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현주는 상황 파악이 늦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영수를 툭 쳤다. 야, 빨리 인사 안 하고 뭐해. 근데 이모님 아니, 이분 좀 익숙하신데? 현준아. 영수가 피를 토하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우리
우리 장모님이시다. 강미란 여사. 현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썩은 생선처럼 얼굴이 굳어버렸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역겨움과 공포를 느꼈다. 장모님은 재빨리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김서방. 저기 제가. 영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간청했다. 그의 눈빛은 필사적이었다. 장모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 모르는 사이처럼 해주세요. 제발이요. 이 진실은 우리 가족 모두를 죽입니다. 서로의 은밀한 세계와 치부를 목격한 사위와 장모. 그들의 18홀은 그렇게 파멸로 향하는 지옥의 서막을 올렸다. 현주는 그날 이후 영수를 대할 때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라운딩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게임이 아니라 숨막히는 연극이었다. 장모님은 억지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클럽을 정리하는 그녀의 손끝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수는 그녀의 눈빛이 마치 죄를 심판하는 신의 눈처럼 자신을 겨누는 듯 느껴졌다. 영수는 첫 티샷부터 완전히 무너졌다. 클럽을 잡을 때마다 손이 마비되는 듯 덜덜 떨렸고 등 뒤에서 장모님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다. 공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휘어져 오비를 면치 못했다. 그의 스윙은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여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졌다. 자, 김서방. 가볍게 어깨에 힘을 빼시고 편하게 치세요. 거리는 충분합니다. 장모님이 최대한 사무적인 마치 인공지능이 말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평소 사위에게 걱정 가득한 잔소리를 하던 정감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영수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다. 편하게 치라뇨, 장모님. 지금 장모님은 저의 더러운 일탈 현장에 핑크색 유니폼을 입고 서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딸을 기만하고 당신의 생계를 목격한 가장 비열한 사위입니다. 현주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오버 액션을 취했다. 하하, 영수야, 오늘 왜 이렇게 못 쳐? 캐디님 앞에서 망신이다, 망신. 그러고는 장모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캐디님, 저희 영수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오겠습니다. 이 따로 한번 오겠다는 말은 현준이 영수에게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장모를 다시 찾아갈 수도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의 씨앗을 남겼다. 장모님은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영수에게 내가 너를 야단치지 않는 것은 우리 딸 지훈 때문이라고 외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서글프고도 날카로운 경고였다. 전반 9홀이 끝날 무렵 영수는 이미 15벌을 기록하고 있었다. 현주는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평소 실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룸 안의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이내 포기했다. 쉬는 시간. 현주는 담배가 너무 마렵다며 핑계를 대고 황급히 룸을 나섰다. 룸 안에는 영수와 장모님 단둘만 남았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초 단위로 흐르는 시간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다. 장모님은 물수건을 건네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죄를 고백하는 듯이 떨렸다. 김서방,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빚 때문에 제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모님, 그 말씀은 제가 드려야죠. 제가 이런 목적으로 이곳에 온 것을 죄송합니다. 장모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된 것은 저의 벌입니다. 둘은 잠시 서로의 눈을 피했다. 그들의 관계는 한순간에
사위와 장모라는 도덕적 굴레를 벗어나 비밀을 공유한 공범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서로의 절박함과 타락을 목격했다. 지훈이에게는 절대, 장모님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곧 터져나올 듯한 눈물이 그렁거렸다. 당연하죠. 장모님께서는 아르바이트 하신다는 말씀만 하세요. 그 외의 진실은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현준이 입단속은 제가 시킬게요. 영수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덮는 것이 지훈과 가족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 진실은 묻어야 할 핵폐기물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지옥의 침묵 협정을 맺었다. 그 18홀은 단순히 스코어를 다투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피를 말리는 생존 연극이었다. 그날 이후 영수의 일상은 죄책감과 함께 금단의 혼란에 잠식되었다. 그는 장모님을 피해 다녀야 했지만 룸 안에서 보았던 그녀의 떨리는 눈빛, 핑크색 유니폼에 갇힌 절박하고 낯선 모습이 그의 일상을 잠식했다. 강미란 여사 역시 사위의 비밀스러운 일탈을 목격했지만 그와 단둘이 침묵 속에서 나눴던 그 18홀의 경험은 그녀의 외롭고 지친 삶에 낯선 전율과 존재의 이유를 안겼다. 남편은 사업 실패와 무관심으로 그녀를 방치한 지 오래였다. 그녀는 영수의 타락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고 오히려 그 타락이 주는 공범 의식 속에서 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영수는 미란 여사를 더 이상 존경해야 할 장모님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핑크색 유니폼을 입고 몸을 던진 나약하고 절박한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친 어깨를 볼 때마다 금지된 연민과 함께 구원하고 싶은 뒤틀린 보호 본능이 솟아올랐다. 미란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영수가 매번 자신을 과도하게 챙기려는 조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오래전에 사라진 자신을 향한 남자로서의 관심이라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며칠 뒤 영수는 밤늦게 문자를 보냈다. 그의 손은 떨렸다. 영수, 장모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미란 여사의 답장은 평소와 달랐다. 무릎 영양제 이야기나 딸 걱정을 하던 평소와 달리 그녀는 자신만을 위한 말을 적었다. 미란 여사, 김서방이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네요. 고마워요. 이 비밀 때문에 김서방도 힘들 텐데 몸 잘 챙겨요. 그 짧은 문장에서 두 사람 사이의 도덕적 장벽은 무너졌고 파멸적인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위와 장모라는 굴레를 벗어나 같은 비밀을 공유하는 위험한 동지애를 넘어섰다. 영수가 장모님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 비정상적인 두근거림은 곧 아내 지훈에게 들키게 될 운명이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뒤 영수는 미칠 것 같은 불안감과 욕망 사이에서 표류했다. 가족 앞에서 보이지 않던 장모님의 다른 모습, 절박하고 고독했던 그 모습이 그의 일상을 잠식했다. 아내 지훈과의 관계는 이미 차가운 사막처럼 식어 있었고 영수는 이 불안한 금단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어 미란 여사에게 다시 한번 연락했다. 지훈에게는 회사 야근이라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그는 강남 외곽의 한적하고 어두운 찻집에서 미란 여사를 만났다. 미란 여사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죄를 짓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들 사이에는 뜨거운 차가 놓여 있었지만 룸 안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김서방, 제가 이런 식으로 김서방을 만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알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미란 여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영수는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며 겨우 입을 열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가 장모님을 뵙고 나서부터 자꾸만 장모님이 걱정되고 눈에 밟힙니다. 저는 장모님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미란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영수의 진심을 느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신을 향한 연민과 보호 본능을 넘어선 낯선 감정이었다. 김서방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떨렸다. 영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불안하게 떨리는 그녀의 손을 힘껏 감싸쥐었다. 차가운 그녀의 손끝에서 뜨거운 전기가 영수의 몸을 타고 흘렀고 이내 이성은 끊어졌다. 장모님, 제발 저에게 기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장모님은 저에게 지훈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구원해야 할 제 삶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저는 장모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미란 여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영수의 악력은 강했다. 안 돼요, 김서방. 우린 이래선 안 돼요. 지훈이가 당신 딸이 내가 당신 장모잖아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솟구쳤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파멸적인 격정이었다. 영수는 그녀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금단의 고백을 뱉어냈다. 이미 늦었습니다, 장모님. 그날 스크린 골프장에서 장모님을 봤을 때부터 저는 지훈의 남편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지독한 절망과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아니라 강미란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미란 여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사위의 노골적이고 위험한 고백. 그것은 그녀의 모든 도덕적 방어선을 폭파시켰다. 그녀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그녀를 강미란 자체로 이토록 파멸적인 욕망을 담아 바라봐 준 적이 없었다. 김서방 당신은 참 잔인한 남자야. 그녀는 원망 대신 절규하듯 그 말을 내뱉으며 영수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래요. 나도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할 수 없어요. 내 삶은 이미 바닥이에요.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 속에는 타오르는 격렬한 불꽃이 있었다. 이곳을 나가요. 지금 당장. 더 이상 이 숨막히는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수는 그녀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파멸의 불꽃을 보았다. 그들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찻집을 빠져나왔다. 영수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 안은 짙은 죄의 공기로 가득 차 숨막혔다. 미란 여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네온 사인을 무감각하게 바라봤다. 그녀의 머리는 딸 지훈과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려왔지만 영수의 뜨거운 고백이 남긴 전율이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시간이 멈춘 듯한 외곽의 낡고 좁은 도로로 접어들었다. 영수는 룸미러를 통해 미란 여사의 창백한 옆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가 이 순간 자신을 멈춰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그녀가 이 파멸적인 욕망에 동참해주기를 갈망했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왔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었다. 장모님, 후회하십니까? 영수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미란 여사는 창밖에서 시선을 돌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을 조용히 들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영수의 뺨에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그녀의 손길은 뜨거웠지만 눈빛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체념이었다. 김서방, 나에게는 더 이상 후회할 자격도 돌아갈 용기도 없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그 말은 그들의 도피에 대한 파멸로의 최종 승인이었다. 차는 마침내 허름한 은하수 모텔 간판 아래 멈춰섰다. 영수는 주차장 구석 가장 어두운 곳에 차를 세웠다. 두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하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랐다. 퀴퀴한 복도 끝 낡은 302호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세상의 빛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낯설고 초라했지만 그들의 금지된 열망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영수는 문을 닫자마자 미란 여사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장모님이라는 금기를 버리고 미란 씨라는 새로운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격렬하게 터져나왔다. 미란 여사는 그의 부름에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렸다. 영수는 자신의 모든 죄의식을 그녀의 입술에 묻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바깥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잔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 되었다. 미란 여사는 처음에는 약하게 저항하는 듯 했으나 곧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영수의 등 뒤를 간절하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영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쥐며 침대로 이끌었다. 낡은 매트리스가 그들의 무게에 맞춰 희미하게 신음했다. 미란 여사의 단정한 옷차림은 파편처럼 흩어졌고 영수는 그녀의 몸에서 자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짐에 짓눌려 숨겨왔던 나약하고 지친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 순간 영수의 욕망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그녀를 구원하고 싶다는 뒤틀린 연민으로 변질되었다. 그들의 금단의 행위는 배덕감이 주는 치명적인 쾌감 속에서 폭발적인 격정으로 점철되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비밀을 공유하며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미란 여사는 딸의 남편을 탐했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지만 영수의 품이 주는 따뜻한 해방감을 끝내 거부할 수 없었다. 영수는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과 자신의 땀이 섞이는 것을 느끼며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넜다. 이 죄악의 흔적은 그들의 육체에 영원한 숙명처럼 새겨졌고 앞으로 닥쳐올 모든 파국의 근원이 될 터이다. 그들은 잠시의 달콤함과 영원한 파멸을 맞바꾼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원했고 서로를 배신했으며 마침내 서로의 지옥이 되었다. 금단의 밤 이후 영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장모님을 마주할 때마다 스크린 골프장의 핑크 셔츠와 모텔방의 격정이 오버랩되는 환각에 시달렸다. 주말 저녁 가족 식사 자리. 영수는 죄책감과 애정의 혼합으로 미란 여사에게 과도하게 잘해줬다. 그는 그녀가 겪을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고 싶었다. 장모님, 며칠 전에 말씀하신 그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 제가 주문했어요. 제가 깜빡할까봐 바로 결제했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그리고 차갑게 변했다. 여보, 당신이 엄마 무릎 영양제까지 챙겨 평소엔 내가 사도 또 샀냐고 잔소리하더니 엄마, 요즘 김서방이 왜 이렇게 잘해주셔? 당신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장모님은 밥을 먹다 말고 흠칫 놀라 영수와 눈이 마주쳤다. 영수는 땀이 나는 손을 감추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요즘 장모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딸 걱정 덜어드려야지.
그날 밤 지우는 영수의 태도 변화를 집요하게 의심했다. 영수가 매일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쥐고 있는 것도 수상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흐르는 묘하게 친밀하고도 서늘한 긴장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두 사람이 비밀을 공유하는 연인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 다음 주 회사 회식. 현준이 만취한 채 지훈에게 아는 척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흘렸다. 지훈 씨, 나 우리 영수랑 버디의 꿈에서 같이 쳤잖아. 어휴, 그날 영수샷이 아주 엉망이었는데 캐디 누님이 하도 잘 도와줘서 겨우 끝냈지. 하하, 아주 누님 덕분에 살았어. 현주는 술에 취해 캐디를 누님이라고 칭하며 영수가 말했던 업무 회의가 아님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굳었다. 영수는 현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술잔을 현준의 셔츠에 쏟는 우스꽝스럽고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날 밤 지훈은 영수에게 따지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다만 차갑고 깊은 침묵과 함께 영수를 멸시하는 눈빛만을 보냈다. 그녀는 냉철하게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영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아내에게 들키기 전에 장모님의 경제적 압박을 해소하고 이 비밀을 돈으로 덮어야 했다. 영수는 미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영수, 장모님 죄송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 점심때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돈 문제에 대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인적이 드문 공원의 벤치. 미란 여사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영수는 즉시 본론을 꺼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님 사업 때문에 빚이 있으신 거죠? 제가 알아봤는데 그곳 수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실 겁니다. 영수는 일부러 수입을 강조하며 그녀의 굴욕적인 현실을 상기시켰다. 미란 여사는 고개를 돌려 깊은 한숨을 쉬었다. 김서방 그 일 생각보다 돈이 돼요. 하지만 아버님 모르게 제가 사채빚에 연대 보증 섰어요. 액수가 좀 커요. 김서방에게까지 짐 지우고 싶지 않아요. 이미 당신 딸에게 죄를 짓고 있는데 짐이라뇨. 저도 장모님 가족입니다. 장모님, 이제 그 일 당장 그만두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배적인 감정이 실려 있었다. 제가 5천만 원을 빌려드릴게요. 아내에게는 저희가 용돈을 좀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둘러댈게요. 대신 장모님께서는 제가 현준이와 버디의 꿈에 간 날 저희가 그냥 건전하게 골프만 치고 온 것을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밀 공유자입니다. 그리고 그만두신 후에도 저희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을 보고 싶습니다. 미란 여사는 5천만 원이라는 거액과 마지막 문장에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을 번뜩였지만 고지어 수치심에 고개를 떨궜다. 딸의 남편에게 경제적 구원과 금단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다는 끔찍한 현실. 김서방,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김서방 비밀은 영원히 묻을게요. 2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영수는 그날 오후 급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장모님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다. 이체 내역 메모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남겼다. 이 거액의 이체는 영수가 지훈에게 말하지 않은 두 번째 치명적인 비밀이자 그들의 죄악에 대한 담보가 되었다. 파국은 주말 아침 식사 시간에 찾아왔다. 지훈은 며칠 동안 영수의 노트북과 금융 기록을 냉철하게 해킹했다. 현준의 만취 폭로 캐디 누님과 어머니의 아르바이트 시작 시점, 그리고
영수의 5천만 원 송금 내역 메모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퍼즐로 완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영수의 노트북 파일함 깊숙한 곳에서 버디의 꿈 스크린 골프 영수증 캐디 비용 15만 원 사진을 찾아냈다. 지우는 그날 아침 시댁과 친정 식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차분하게 폭탄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그리고 여보. 지훈이 웃는 낯으로 말했다. 그 웃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악마의 미소 같았다. 궁금한 게 있어요. 5천만 원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제가요.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선물 하나 샀어요.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에서 짙은 핑크색 셔츠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스크린 골프장 버디의 꿈 캐디 유니폼과 똑같은 색상이었다. 셔츠의 기세는 스크린 골프장 로고가 희미하게 자수로 새겨져 있었다. 영수와 미란 여사의 얼굴은 동시에 핏기가 싹 가신 듯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절규하는 영혼처럼 흔들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시루떡처럼 딱딱하게 굳은 두 사람을 향해 지훈이 차갑게, 아주 차갑게 미소 지었다. 엄마, 혹시 버디의 꿈이라는 곳에서 일하셨어요? 아니면 김서방이 엄마한테 5천만 원 주면서 캐디 비용 15만 원짜리 비밀을 사신 거예요? 저는 영수 씨 노트북에서 이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은 영수 씨가 엄마를 구원하려는 뒤틀린 연민의 대가인가요? 아니면 그 비밀 이상의 감정을 사신 건가요? 식탁 위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영수와 미란 여사에게 용암처럼 쏟아졌다. 장인어른 강태수은 당황하여 미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핑크색 셔츠야? 하고 경악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듯했다. 영수는 입술만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란 여사는 테이블에 놓인 명품 셔츠를 잡으려다 손을 거두고 고개를 숙인 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지훈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미란 여사의 변명은 파편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영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말해봐요, 여보. 엄마한테 5천만 원 주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업무 회의가 뭐였는지. 당신의 그 더러운 일탈을 내 어머니가 덮어준 거잖아요. 이제 보니 당신들이 덮으려던 건 내 어머니의 생계가 아니라 당신들 사이의 그 묘한 눈빛, 금지된 욕망이었군요. 영수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다. 그날 스크린 골프장 5번 룸에서 맺었던 지옥의 비밀 협정은 결국 가족 모두를 불행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파멸적인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사위의 죄책감과 장모의 절박함이 낳은 이 끔찍한 막장 드라마는 이제 극심한 파국이라는 끝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장인어른 강태수 55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란, 김서방, 당장 말해.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붉게 물들어 폭발 직전이었다. 미란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빚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나를 외롭게 한 벌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녀는 영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외로움? 외로움 때문에 사위와. 강태수는 지훈이 꺼내놓은 핑크색 셔츠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김영수, 내가 감히 내 딸에게,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단 말이냐? 내가 인간이냐? 영수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리는 찢어진 셔츠 조각과 쏟아진 물그릇 파편 사이에 처박혔다. 그는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은 그는 미란과의 금단의 관계를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지우는 영수의 머리 위에 와인 잔을 쏟아부었다. 붉은 와인이 영수의 셔츠를 적셨다. 당신들의 더러운 관계는 와인처럼 끈적하고 역겨워. 우리 집에서 나가. 당장. 시댁 식구들은 경악하며 자리를 떴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지우는 즉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영수와 미란 여사의 사회적, 경제적 파멸이었다. 며칠 후 영수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훈이 회사 게시판에 스크린 골프 캐디 도우미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라는 익명의 글과 함께 영수와 미란 여사의 이름 이니셜을 교묘하게 흘린 것이다. 영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에서 쫓겨났고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그는 낡은 여관방에 틀어박혀 미란 여사에게 연락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미란 여사마저 파멸의 길로 끌고 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우는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그녀는 영수가 미란 여사에게 보낸 5천만 원 송금 내역을 불륜 관계의 증거 및 대가로 제시했다. 이혼 소송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피해 전쟁이 되었다. 영수는 하루아침에 사회적 낙인이 찍힌 파산자가 되었다. 그는 거리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미란 여사의 집 주변을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멀리서나마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미란 여사 역시 장인어른에게 이혼을 요구받았다. 강태수는 아내에게 손찌검은 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지옥 같은 언어폭력을 가했다. 그녀는 영수가 자신에게 준 5천만 원을 고스란히 영수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영수의 연락처는 차단되어 있었다. 며칠 밤을 미란 여사의 집 앞에서 서성이던 영수는 마침내 그녀가 폐인처럼 지친 모습으로 동네 슈퍼에 가는 것을 발견했다. 영수가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장모님 아니 미란 씨. 미란 여사는 뒤를 돌아보고 경악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초췌한 영수는 그녀가 알던 유능한 사위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여 피어났다. 김서방 당신 왜 이렇게 됐어? 미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미란 씨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에까지 소문을 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란 여사는 눈을 감았다. 나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창녀처럼 대하고 지훈이는 나를 가족의 수치로 취급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했던 그 밤의 해방감은 내 평생의 외로움을 보상해줬어요. 영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란 여사가 거두었다. 이제 그만해요, 김서방. 당신이 나에게 준 5천만 원 이건 우리 죄의 대가입니다. 받으세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미란 씨가 받으십시오. 그 돈은 당신을 향한 제 연민과 진심이었습니다. 대신 한 번만 더 당신을 안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슈퍼 앞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금지된 열망을 확인하듯 서로를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은 파멸을 향한 마지막 끌림이었다. 이혼 소송이 한창이던 어느 날 지우는 변호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강태수가 사업 실패 후 미란 여사의 명의로 엄청난 빚을 지게 했고 미란 여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영수도 모르게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왔다는 것이다. 미란 여사의 사채 빚 연대 보증은 사실 강태수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지우는 분노했다. 아빠,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영수 씨에게 돈을 받은 것도 모두 아빠 때문이었잖아요. 강태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표정이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미란이를 지옥으로 몰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위와 불륜을 저질러 그건 내 인생 전체를 모독한 거야. 지우는 깨달았다. 어머니 미란 여사의 외로움은 단순히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경제적 착취와 배신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어머니의 금단의 사랑은 남편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지훈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혐오감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지훈은 이 정보를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영수에 대한 복수심으로 미란 여사를 더 이상 나락으로 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영수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기로 했다. 지훈은 영수에게 마지막으로 만날 것을 요청했다. 장소는 처음 모든 것이 시작된 버디의 꿈 스크린 골프장 주차장이었다. 영수와 지훈이 만났다. 지훈은 예전의 발랄함을 완전히 잃고 냉정한 복수자의 모습이었다. 영수 씨,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사채 빚 연대 보증을 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돈이 아빠의 강요 때문이었다는 것도요. 당신이 준 5천만 원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절실한 구원이었는지도요. 영수는 놀랐다. 지훈 씨 그 사실을 어떻게 해? 상관없어요. 그 사실이 당신들의 불륜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이혼 소송에서 쓰지 않을게요. 어머니를 당신처럼 비참한 파산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나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입니다. 영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당신과 어머니는 운명 공동체였을 뿐이에요. 서로의 절망을 거울처럼 비춘 것뿐이죠. 당신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의 사랑은 죄의식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김영수,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면 당신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해요. 어머니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 영원히 떠나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지훈이 떠난 뒤 영수는 미란 여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영수, 미란 씨,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 5천만 원은 받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탱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영원히 사랑했습니다. 미란 여사는 그 문자를 읽고 오열했다. 그녀는 영수에게 답장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영수가 자신에게 준 5천만 원과 금단의 밤의 기억을 안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미란 여사는 남편과 이혼했다. 그녀는 영수에게 받은 5천만 원을 생활 자금 삼아 아무도 모르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다. 그녀는 그 돈을 영수의 사랑의 대가이자 자신의 죄의 기록처럼 아껴 썼다. 그녀의 삶은 고독했지만 영수와의 금단의 밤이 남긴 강렬한 기억은 그녀를 살아 숨쉬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였다. 그녀는 영원히 핑크색 유니폼과 스크린 골프장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김영수는 이혼 후 이름과 연락처를 바꾸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다. 그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재취업은 불가능했다. 그는 매일 밤 미란 여사가 자신의 뺨에 손을 댔던 그 순간과 모텔방에서의 격정적인 절규를 떠올리며 잠이 들었다. 그는 지훈의 말대로 죄의식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은 파산자가 되었다. 지훈은 막대한 위자료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황폐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남편의 배신과 어머니의 타락이라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 강태수를 용서하지 못했고 모든 가족 관계를 끊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차가운 돈과 불신의 벽으로 둘러싸였다. 그들은 거울처럼 서로의 죄의식과 외로움을 투영하며 껴안았다. 장모와 사위라는 금단의 선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고 배덕감이 주는 치명적인 쾌감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들의 죄악은 이제 육체의 흔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숙명처럼 새겨지게 되었다. 이 파국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